피아노를 친다고 하면 열의 9은 다들 안 틀리는 데만 집중을 하세요.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느낍니다. 아, 소리가 왜 별로지? 그때부턴 소리가 마음에 안 들고 소위 말하는 딱딱한 느낌만 듭니다. 그렇다고 더 열심히 쳐봐도 손가락은 마음대로 안 되고 또 팔이나 손목이 아픈 경우도 있죠. 저도 고등학교 딱 입학하고 이 손가락 컨트롤이 안 돼서 엄청 고생을 했어요. 특히 마음에 드는 소리가 잘 안 나더라고요. 그때 제가 부족한 걸 알아서 무작정 선생님 손만 보고 미친 듯이 따라했던 때가 있습니다. 뭐 이론이고 뭐고 없었어요. 그리고 딱 한 가지를 깨닫게 됐습니다. 이게 그냥 많이 친다고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꼭 이해를 하고 쳐야 하는데요. 오늘은 손가락 사용이 어려운 분들, 특히나 원하는 소리가 안 나거나 또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알아야 할 한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. 이것만 이해하고 적용시켜도 이전보다는 손가락을 더 잘 사용하고 더 좋은 소리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. 유난히 소리가 딱딱하거나 이 힘이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 손가락만으로 피아노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정작 피아노 칠 때 이 손가락을 잘 쓰려면 몸 전체를 잘 사용해야 하는데요. 그래서 꼭 알아야 할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힘의 방향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피아노를 칠 땐 손가락에 힘만 쓰지 않습니다. 즉 손목이나 팔 그리고 몸까지 어느 정도 다 사용된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손가락 힘을 60%를 정도를 쓰고 이 팔이나 몸의 힘을 40%를 쓴다든지 하는 식으로요. 이 100% 온전히 손가락만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손가락만 사용하면 오래 칠 수도 없고 또 잘 치기도 힘들어요. 과부하가 걸릴 테니까요. 당연히 소리도 딱딱해지거나 조절이 안 되겠죠. 그래서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기는 하지만 그걸 누르는 힘은 이 몸 전체가 함께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힘의 방향이라는 건 이 몸부터 그리고 팔 그리고 손목을 거쳐서 손끝으로 전달되는 이 힘이 잘 통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. 우리 물 호스를 생각하시면 더욱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. 우리가 물을 끌어다 쓰려고 이 긴 호스를 사용한다고 해볼게요. 그런데 호스가 중간에 이렇게 꺾여 있거나 접혀 있으면 물을 틀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? 당연히 그 부분 때문에 물이 막혀서 나오지 않겠죠? 이 꺾인 부분을 잘 펴줘야 물이 나오잖아요. 피아노도 이것과 비슷합니다. 이 물을 몸의 힘으로 비유를 하면 이 힘들이 호스를 통해 잘 흐르듯 이 손끝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. 그래서 그 통로들이 탄탄해야 하고 또 잘 뚫려 있어야 하는 거예요. 그것들이 잘 돼 있을 때 편안하고 또 내가 원하는 소리를 잘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. 이 부분을 꼭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성인분들, 특히 아마추어 분들이 이 부분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입니다. 전공을 한 분들은 대부분 잘 잡혀 있으세요. 저는 수강생분들이 이게 안 되어 있으면 무조건 고치도록 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다시 돌아와서 결국 이 힘의 방향을 잘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는 딱 두 가지를 신경 쓰라고 말을 하는데요. 첫 번째는 관절 세우기입니다. 진짜 이 부분은 고쳐질 때까지 몇 번을 말해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만큼 많은 성인분들이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하시기도 합니다. 우리가 이렇게 손을 보면요. 손가락부터 손등까지 관절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. 손가락 마디를 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는데요. 이 손끝부터 마디마다 하나, 둘, 셋 이렇게 3개의 관절이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관절을 여기 마지막 관절을 너클이라고 부르는데요. 이 관절들이 모두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. 특히나 여기 있는 이 너클 같은 경우엔 손가락을 잘 움직이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저앉지 않도록 하셔야 하는데요. 성인분들이 피아노를 치다가 가장 쉽게 무너지는 관절이 이 첫 번째와 너클 이 두 가지 관절입니다. 그도 그럴 것이 평소에 이 손가락을 이렇게 개별로 사용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주저앉는 게 당연합니다. 관절을 세우는 힘 자체가 약해요. 어렸을 때 쳐본 분들은 그나마 괜찮지만 성인이 돼서 처음 피아노를 배우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너클이나 이런 것들이 움푹 패여 있듯이 밑으로 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게 아까 말했던 이렇게 호스가 꺾여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 우리가 힘을 잘 전달해서 피아노를 잘 칠 수가 없겠죠. 여기서 힘이 막혀버릴 테니까요. 이럴 경우 다른 곳은 전혀 안 쓰고 손가락 힘만으로 치거나 아예 힘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당연히 볼륨 조절도 잘 안 되고요. 그래서 이 관절들이 탄탄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요. 가장 먼저는 이 관절들을 극대화해서 움직이는 게 필요합니다. 이 부분을 훈련하는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. 탄탄한 관절을 만들려면 처음엔 손가락을 많이 움직여 보는 게 좋습니다. 당연히 나중엔 그렇게 칠 게 아니지만 일단 감각을 느끼고 컨트롤하는 데 초점을 두는 거예요.
이렇게 손을 건반에 올린 상태로 소리가 안 나게 5손가락음을 누르시는 거예요. 이렇게요. 이때 관절들이 무너지지 않은 상태인 게 중요합니다. 이렇게 다 서 있는 상태로요. 그리고 너무 세게 누르고 계시지 말고 건반이 눌릴 정도의 힘으로만 유지를 하시는 거예요. 그 다음 다른 손가락은 계속 누른 채로 이 1번부터 한 손가락씩 천천히 끝까지 들어 올리신 후 다시 천천히 건반으로 내리시는 거예요. 그리고 건반의 손가락이 이렇게 닿은 후에 순간적으로 금을 누르시면 됩니다. 이렇게요. 이 순간적으로 칠 땐 당연히 관절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. 이렇게 서 있는 상태를 유지하시는 거예요. 이렇게 한 손가락씩 차례대로 더 이상 들어 올릴 수 없을 때까지 들고 내리고 마지막에 건반에 손가락을 대고 나서 순간적으로 누르기까지를 하시면 되는데요. 손가락을 들어 올릴 때는 이 손가락을 구부린 상태로 들어 올리셔야 합니다. 천천히 들어 올리고 천천히 내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빠르게 치기 이렇게요. 그걸 왼손 또 오른손 하시면서 이 관절이 주저앉지 않는 걸 확인하시면서 하는 거예요.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요. 그렇게 되면 손가락 근육이 훈련이 되면서 너클을 자연스럽게 쓰게 되고 또 점차 힘이 길러지면서 관절이 무너지는 게 줄어들게 됩니다. 사실 이 부분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랑랑의 스케일 연습을 봐도 참고할 수 있는데요. 잠깐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Start with this speed. Switch. Switch for the left hand. Switch for the right hand. 보신 것처럼 연습 시에 이 과도하게 손가락을 들어 올리고 움직이는 게 보이시나요? 이렇게 손가락의 가동 범위를 최대로 사용하다 보면 손가락 훈련이 되면서 피아노 테크닉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. 근데 여기서 알아야 할 부분은 이건 연습의 일환이지 계속 이렇게 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. 또 추가로 피아노 칠 때 이 손목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 너클, 아까 말했던 너클이 이렇게 무너져서 손목이 이렇게 올라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. 오래 칠 경우에 이 손목에 정말 무리가 가게 될 수 있으니까 너클이 무너지지 않도록 빠르게 고쳐주셔야 합니다. 두 번째로 힘의 방향이 잘 흐르도록 만들려면 손목 방향 맞추기를 하셔야 합니다. 이건 앞서 말씀드렸던 관절을 탄탄하게 만드는 것보단 좀 더 쉬운 부분인데요.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스케일과 아르페지오로 손을 풀곤 했거든요. 근데 이땐 제가 기초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할 때라서 그냥 손푼답 치고 생각 없이 치곤 했어요. 뭐 붙점도 하고 빠르게도 하고 느리게도 하고 이랬어요. 근데 제가 항상 의문이었던 게 이게 어느 날은 엄청 빠르게 잘 돌아가는데 또 어느 날은 진짜 안 되는 거예요. 뭐 안 될 때는 막 힘도 엄청 들어가고 속도도 안 나고요. 이게 맨날 했던 건데도 그러더라고요. 게다가 소리도 고르게 나지 않으니까 처음엔 컨디션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제가 앞에서 선생님을 미친 듯이 따라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때 선생님이 어떻게 치고 계신지를 좀 자세하게 봤어요. 그 당시엔 제가 엄청 내성적이어서 뭐 물어볼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보고 따라해야겠다 했거든요. 근데 선생님 손 모양을 막 자세히 보고 따라하다 보니까 제가 칠 때랑 차이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. 그게 바로 손목 방향 맞추기였습니다.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잘 배운 분들은 아마 이걸 숨쉬듯 하실 텐데요. 우리가 손가락 이 5개로 건반을 누르잖아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손가락마다 손목의 방향을 다르게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우리가 이 1번 엄지손가락을 써야 한다면 이 손목은 가만히 두고 손가락만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이 엄지손가락과 팔이 일자가 되도록 이렇게 일자가 되도록 손목을 조정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. 이 힘이 잘 통하고 치기 편한 상태가 되도록 말이죠. 만약 손목을 그냥 가운데 둔 상태로 이 1번을 치게 되면 이 힘의 방향이 이렇게 꺾이게 되는데요. 그렇게 되면 필요 없는 긴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즉 릴렉스된 상태로 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. 레슨을 하다 보면 진짜 손목을 하나도 안 쓰고 손가락으로만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이 경우엔 어느 정도까지는 감당이 가능하지만 속도가 더 빨라지거나 더 디테일한 소리를 내야 할 때 항상 문제가 생겼습니다.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손가락만이 아닌 몸이 함께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빠른 속도도 또 좋은 소리도 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힘들이 잘 전달되고 부담 없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내가 치는 손가락과 팔이 일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. 자, 예를 들어 보여드릴 건데요. 제가 이 C 메이저 아르페지오 한 옥타브를 친다고 해보겠습니다. 이때 1번 손가락을 누를 땐 손목과 팔이 일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.
이렇게요. 이렇게 일자가 되도록. 그리고 2번 손가락을 칠 때도 마찬가지로 일자로 이렇게 일자가 된 상태죠, 지금. 그 다음 손가락도 마지막 5번을 쳤을 때도 팔과 일자가 되도록 맞춰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일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자로. 이렇게 보니까 1번 손가락과 5번 손가락을 칠 때 꽤 모양의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. 이렇게 손목이 맞춰주게 되면 건반을 누르기가 훨씬 편해지고 긴장도 덜해집니다. 그런데 손목의 움직임 없이 손가락만으로 치게 되면 굉장히 긴장이 들어가고 불편해지게 됩니다. 더 딱딱하고 힘이 들어간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. 딱 봐도 손이 긴장돼 보이죠? 그래서 손가락마다 손목을 유연하게 사용해서 방향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요. 물론 정말 빠른 곡이나 손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옥타브 같은 경우엔 이 정도까지 손목을 쓰긴 힘들어요. 하지만 평소에 이 손목의 유연성을 가지고 내가 칠 수 있는 편안한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게 좋습니다. 이 부분은 생각만 하고 쳐도 꽤 쉽게 되는 부분이니까 너무 힘이 들어가거나 또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에는 꼭 적용시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이 관절 세우기나 손목의 방향을 맞추는 건 힘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 피아노를 잘 치기 위해서 알면 좋은 것들인데요. 이게 사람마다 치는 방식이나 손 길이,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마다 디테일한 부분은 다를 수 있다는 걸 아시면 좋습니다. 필요한 내용이 사람마다 조금씩은 달라지거든요. 그래서 피아노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왕이면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위해 레슨을 꼭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.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.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이라면 피아노를 더 잘 치고 싶으신 분들일 테니까 분명 이해하고 적용까지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가끔 취미 피아노인데 그냥 즐기면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. 뭐 꼭 잘 쳐야만 할 수 있는 거냐고도 하세요. 물론 꼭 잘해야 하는 건 절대 아니죠. 실제로 저도 처음 피아노를 하시는 분들은 즐거움에 초점을 맞춰드리고 있기도 하고요. 그럼에도 제가 경험했던 피아노는 조금 다릅니다. 이 전공을 떠나서요, 원하는 소리를 내게 되고 만족스러운 연주도 경험하고 새로운 걸 알아가며 이 성장을 느낄 때 훨씬 깊은 감동과 즐거움을 주는 게 제가 경험한 피아노였어요. 사실 뭐 전공으로만 따지면 힘든 순간이 더 많았으니까요. 그래서 성인분들이 취미지만 더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 고군분투해 나가는 그 모습, 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값진 소리, 이게 오히려 피아노가 주는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. 수강생분들도 저에게 항상 먼저 자랑을 하시거든요. 선생님, 주위에서 소리가 달라졌다고 말했어요. 그냥 하는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저 더 열심히 해보려고요 라고요. 피아노가 처음이라면 연습을 적게 하더라도 일단 부담 없이 하세요. 진짜로요. 뭐 즐기시고 곡 하나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. 그러다가 내가 조금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부터 잘하려고 하시면 돼요. 그때부터 또 다른 즐거움과 감동이 있을 겁니다. 사실 그런 마음만 있으면 그걸 순탄하게 가도록 도와주는 건 저 같은 선생님들이 해드리는 거거든요. 저는 피아노에 진심인 수강생분들께 자주 말씀드리곤 합니다. 일단 본인이 만족할 만한 소리를 만드세요. 그리고요, 그 다음엔 사람들을 감동시킬 소리까지 가봅시다 라고요. 저는 결국 음악은 나누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본인이 즐기는 걸 넘어서 이 남들까지 즐기도록 만들 때 피아노는 훨씬 재밌고 즐거울 거예요. 그래서 피아노를 하는 분들이라면 이왕이면 목표를 크게 갖고 꾸준히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다고 뭐 부담을 가지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.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피아노를 응원하니까요. 제가 좋아했던 피아노를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도록 영상으로 함께 할 테니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즐거운 피아노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